요즘 퇴직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꿈꾸는 창업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카페입니다. 기름 냄새 나는 치킨집보다 향긋한 커피향 맡으며 우아하게 손님 맞이하는 게 훨씬 폼나 보이니까요. 실제로 서울 어느 동네 골목을 한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반경 500m 안에 메가커피, 컴포즈, 백다방, 더벤티가 다 있습니다. 어떤 블록은 카페만 5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2026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영업의 무덤이라 불리던 치킨집을 제치고 카페가 프랜차이즈 폐업률 1위에 올랐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상한 게 있어요. 분명 지난달까지 영업하던 카페 자리에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 옆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자리에 또 새 카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간판만 바뀌고 주인만 바뀌고 퇴직금만 증발하는 회전문이 2026년에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50대 이상이 카페를 차리면 3년 안에 67%가 문을 닫습니다. 10명 중 7명이 퇴직금을 날리는 거예요. 폼나는 사장님을 꿈꿨는데 왜 치킨집보다 더 위험한 사업이 되어버린 걸까요? 대한민국 커피 공화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26년 카페 시장에 동시에 터진 3개의 폭탄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왜 유독 5060 세대의 퇴직금이 카페로 빨려 들어가서 증발하는지 그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지금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카페 창업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2026년 대한민국 카페 시장의 현실부터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을 상징하던 단어가 있었죠. 바로 커피 공화국입니다. 한 집 건너 카페. 이게 우리나라 거리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식이 2026년 들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과포화된 시장과 비용 구조의 붕괴라는 2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딱 짚어드릴게요. 2026년이 왜 특별하냐면요. 프랜차이즈 폐업률 1위가 치킨집에서 카페로 완전히 역전된 원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생각해보세요. 자영업의 무덤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셨어요? 치킨집이었잖아요. 치킨집 차리면 망한다. 이게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6년 카페가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치킨집보다 카페 창업이 더 위험해진 세상이 온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3가지가 동시에 터졌기 때문입니다. 비용, 금융, 공급. 이 3가지 측면의 악재가 한꺼번에 폭발한 겁니다. 경제용어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죠. 완벽한 폭풍이 몰아친 겁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카페 운영을 물통에 물 채우는 것으로 생각해보세요. 매출이 물이에요. 커피 팔아서 번 돈이 물통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물통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임대료 구멍, 인건비 구멍, 원두값 구멍, 대출이자 구멍. 이렇게 4개의 구멍이 있어요. 2020년에는요. 이 구멍들이 작았습니다. 물을 부으면 좀 새긴 하지만 그래도 물통에 물이 찼어요. 한 달 일하면 뭐가 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6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누군가 전동 드릴을 들고 와서 이 구멍들을 엄청나게 크게 뚫어버린 겁니다. 최저임금이라는 드릴, 원두 가격이라는 드릴, 대출금리라는 드릴이 구멍을 왕창 넓혀버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물을 아무리 부어도 바닥에 남는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매출은 있는데 순수익이 0원인 거예요. 아니, 마이너스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가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 구멍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커졌길래 물이 하나도 안 남는 건지 숫자로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볼 숫자는 최저임금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320원입니다. 드디어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1만원 벽이 깨졌어요.
이게 그냥 시급이 오른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주유수도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유수도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12,000원을 훌쩍 넘깁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최저 월급이 215만 6,880원입니다. 약 216만 원이에요. 알바생 한 명 풀타임으로 쓰면 최소 216만 원이 나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커피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같은 데서 아메리카노 한 잔에 얼마예요? 1,500원에서 2,000원 사이죠? 알바생 시급이 주유수당 포함해서 12,000원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알바생 한 명이 1시간 일한 급여를 감당하려면 커피를 최소 몇 잔 팔아야 할까요? 7잔에서 8잔입니다. 7잔에서 8잔이요. 1시간에 커피 7잔을 팔아야 겨우 그 시간 알바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임대료도 아니고 원두값도 아니고 순수익도 아니고 오로지 알바비 하나 주려면 시간당 7잔을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전 10시에 손님이 7명이 올까요? 점심시간 지나고 오후 3시에 손님 7명이 꾸준히 올까요? 피크타임 빼면 힘듭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점주가 직접 하루 12시간 이상 매장에 서야 해요. 알바를 못 쓰니까. 알바 쓰면 적자니까. 사장님이 직접 다 해야 그나마 뭐가 남습니다. 이걸 워킹 푸어라고 해요. 일하는 빈곤층. 사장님인데 최저임금도 못 버는 사장님이 양산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숫자 볼게요. 원두 가격입니다. 2024년 말부터 커피 원두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올랐냐면요.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7년이요. 거의 반세기 만에 가장 비싼 원두값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브라질이랑 베트남이 커피 원두 주산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상기후가 닥쳤어요. 라니냐 현상 같은 거요. 가뭄이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커피나무들이 제대로 못 자란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로부스타 원두예요.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블렌딩용으로 많이 쓰는 원두거든요. 이 로부스타 가격이 폭등하니까 저가 커피 브랜드들의 마진율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겨요. 원가가 올랐으니까 가격을 올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가 커피잖아요. 1,500원짜리 커피를 2,500원으로 올리면 손님이 올까요? 안 옵니다. 그럼 편의점 가죠. 편의점 커피가 1,000원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브랜드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가격은 안 올리고 원두 품질을 낮췄어요. 저급 원두 비율을 높인 거죠. 그런데 요즘 한국 소비자들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워요? 바로 알아챕니다. 맛이 없어졌다고요? 맛은 없는데 가격은 그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님이 떠납니다. 편의점 커피로, 캡슐 커피로 수요가 이동해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비용의 습격이었습니다. 인건비와 원두값이라는 두 개의 드릴이 물통 구멍을 엄청나게 넓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볼 건 금융의 배신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치명적이에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이요. 그때 자영업자들 다 죽게 생겼잖아요. 손님이 안 오니까. 그래서 정부가 뭘 했냐면요. 저금리 대출을 왕창 풀었어요. 금리 1%대, 2%대 정책자금을 엄청나게 뿌린 겁니다. 거기다가 만기 연장도 해줬어요. 원래 갚아야 한 시점이 됐는데 못 갚겠으면 연장해 준 거예요. 일종의 생명 연장 장치였던 거죠. 그런데요. 이 생명 연장 장치가 2025년 9월에 끝났습니다. 만기 연장 조치가 종료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동안 미뤄뒀던 빚을 이제 진짜로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리도 바뀌었어요. 코로나 때 1%대, 2%대였던 정책자금 금리가 이제 시중은행 금리로 현실화됐거든요. 2026년 기준으로 3.77%에서 4.02% 수준입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1억 원을 대출받은 점주가 있다고 해봅시다. 코로나 때 금리 2%였으면 연간 이자가 200만 원이에요. 월로 치면 약 17만 원 정도. 그런데 금리가 4%가 되면요. 연간 이자가 400만 원입니다. 월 33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이 2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가 다중채무자입니다. 다중채무자가 뭐냐면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이 비중이 전체 자영업 대출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절반 이상이 여러 군데서 빚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A은행 빚 갚으려고 B은행에서 빌리고, B은행 빚 갚으려고 C캐피탈에서 빌리고, 이렇게 버텨왔던 거예요. 그런데 2026년 모든 곳의 금리가 다 올랐잖아요. 더 이상 돌려막기가 안 됩니다. 빚으로 연명하던 카페들이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되는 시기가 2026년인 겁니다. 이런 카페들을 좀비 카페라고 불러요. 이미 죽었는데 빚으로 겨우 숨만 붙어 있던 가게들, 이 좀비들이 2026년에 대거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공급의 재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서울 어느 골목을 가도 반경 500m에 카페가 5개씩 있다고요? 이게 과포화예요. 한국 커피 시장 규모가 2025년 기준으로 약 17조 원입니다. 엄청 큰 시장이죠. 그런데 문제는 매장 수가 인구 대비 기형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서울 주요 상권 반경 1km 내에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같은 저가 브랜드가 8개 이상 난립하는 게 이제 일상이에요. 같은 브랜드끼리도 경쟁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제로섬 게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피자 한 판이 있어요. 이걸 5명이 나눠 먹으면 한 사람당 2조각씩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먹는 사람이 10명으로 늘어났어요. 피자는 그대로 한 판인데. 그러면 한 사람당 한 조각밖에 못 먹잖아요. 카페 시장이 딱 이 상황입니다. 커피 마시는 사람 수는 크게 안 늘었는데 카페 수만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결국 서로의 매출을 뺏어먹는 구조가 된 겁니다. 옆가게가 망해야 내가 사는 세상. 이게 2026년 카페 시장의 현실입니다. 숫자로 볼게요. 가맹점의 평당 매출이 2020년에 1,499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에 1,522만 원입니다. 4년 동안 겨우 23만 원 올랐어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매출은 제자리인데 비용은 다 올랐으니까 수익은 줄어든 거예요. 거기다가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지방도시 카페들은 손님 자체가 없어요. 과당 경쟁 이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도권은 과당 경쟁으로 죽고 지방은 인구 소멸로 죽는 쌍끌이 위기가 2026년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2026년 카페 시장에 동시에 터진 3개의 폭탄. 첫 번째, 비용 폭탄. 최저임금 1,320원. 원두 가격 47년 만에 최고치. 두 번째, 금융폭탄. 저금리 만기 도래. 금리 2배 상승. 다중채무의 늪. 세 번째, 공급 폭탄. 과포화된 시장. 제로섬 게임. 인구 감소. 이 3개가 동시에 터지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팔아도 남지 않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물통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데 왜 사람들은 계속 카페를 차릴까요? 특히 왜 5060 세대의 퇴직금이 유독 카페로 빨려 들어갈까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카페 창업에 함정이 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심리적인 겁니다. 폼나는 사장님의 함정이라고 부를게요. 퇴직하신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30년 넘게 회사 다녔어요. 이제 뭔가 해야 하는데 치킨집? 기름 튀기고 배달하고 육체적으로 너무 고돼요. 고깃집? 연기 마시고 늦게까지 일해야 하고요. 그런데 카페는요. 향긋한 커피 향을 맡으며 세련된 인테리어 속에서 우아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퇴직 후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이런 환상이 있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이 심리를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뭐라고 홍보하냐면요. 오토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요. 오토 운영이 뭐냐면 사장님이 안 나와도 알바생들만으로 가게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 달에 며칠만 가서 정산하면 된다고요. 근데 현실이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알바생 시급 주려면 시간당 커피 7잔을 팔아야 한다고요. 오토 운영이요? 불가능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하루 12시간씩 서야 겨우 뭐가 남아요. 그러면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루 종일 서서 설거지하고 진상 고객 응대하고 알바생이 갑자기 안 나오면 대신 뛰어야 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폼나는 사장님을 꿈꿨는데 실제로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된 거예요. 이 괴리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5060 창업자들의 우울증과 조기 폐업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구조적인 겁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 모델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돈을 어디서 벌까요? 로열티? 물론 로열티도 받아요. 매출의 몇 %를 받죠? 그런데 진짜 큰 돈은 다른 데서 벌어요. 바로 가맹 개설 수익입니다. 가맹 개설 수익이 뭐냐면요. 새로 가게 열 때 들어가는 돈이에요. 가맹비, 인테리어비, 교육비, 장비비. 이게 합치면 억 단위가 됩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새 점포 하나 열 때마다 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서운 논리가 나옵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기존 점주가 잘 되든 망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망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점주를 유치하면 되거든요. 새 점주한테 또 가맹비 받고 인테리어비 받고 장비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자영업자 돌려막기라고 부를 수 있어요. 폭탄 돌리기 게임이랑 똑같습니다. 폭탄 돌리기 게임 아시죠? 음악이 흐르는 동안 폭탄을 옆 사람한테 넘겨요. 음악이 멈출 때 폭탄 들고 있는 사람이 걸리는 거잖아요. 카페 창업 시장이 딱 이겁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주, 그리고 창업자가 둘러앉아 있어요. 음악이 흐르는 동안, 그러니까 경기가 괜찮을 때는 서로 웃으면서 폭탄을 넘겨요. 그런데 2026년 음악이 멈췄어요. 고금리, 고비용, 경기 침체,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 폭탄은 누구 손에서 터졌을까요?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퇴직금 들고 창업한 은퇴자 손에서 터진 겁니다. 본사는 이미 가맹비 챙겼고요. 건물주는 보증금 받아놨고요. 데이터를 확인해 볼게요. 50대 이상 창업자의 3년 내 폐업률이 67%입니다. 30대 이하는 34%예요. 정확히 2배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30대는 트렌드에 민감하고 디지털 마케팅도 할 줄 알고 체력도 있어요. 그런데 5060 세대는요. 트렌드에 둔하고 인스타그램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죠. 거기다가 30대는 실패해도 다시 취업하거나 다른 거 하면 돼요. 그런데 5060 세대는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퇴직금이 전부인데 이걸 다 날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무인 카페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인건비 부담 때문에 무인 카페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루 30분만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홍보하잖아요. 현실은요. 기계 고장나면 누가 고쳐요? 매장 더러워지면 누가 청소해요? 새벽에 노숙자가 들어오거나 청소년들이 아지트로 쓰면 어떡해요? 관리 이슈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편의점들이 고성능 커피 머신을 도입했거든요. 1,000원대 초반에 꽤 괜찮은 커피를 뽑아요. 어설픈 무인 카페 커피랑 편의점 커피 중에 뭘 선택하겠어요? 무인 카페가 설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대형 프랜차이즈는 괜찮지 않을까?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같은 데는 잘 되잖아. 맞아요. 본사는 잘 됩니다. 데이터를 볼게요. 컴포즈 커피포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2023년 기준 41%예요. 영업이익률 41%가 얼마나 높은 건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10% 중반대거든요. 본사는 엄청나게 잘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맹점주는요? 연 매출 3억 원대라고 해봐요. 거기서 임대료 빼고, 인건비 빼고, 원두값 빼고, 로열티 빼고, 대출이자 빼면요. 남는 게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부의 이전이에요. 어디서 어디로 이전되고 있냐면요. 은퇴자의 퇴직금이 프랜차이즈 본사로 이전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5060 세대가 퇴직금을 들고 카페 창업에 뛰어듭니다. 첫째, 폼나는 사장님이라는 환상 때문에. 둘째, 오토 운영이 가능하다는 홍보에 속아서. 셋째, 본사의 가맹개설 수익 모델 속에서. 결과적으로 퇴직금은 가맹비, 인테리어비로 빠져나가고요.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요. 결국 폐업하면서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 또 새로운 은퇴자가 들어오고요. 이 회전문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처음 있는 일일까요? 역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뭐가 유행이었냐면요. 치킨집이었습니다. 퇴직하면 치킨집 차린다.
이게 공식이었어요. 결과가 어땠죠? 자영업의 무덤이라는 오명이 붙었죠. 치킨집이 왜 망했을까요? 똑같아요. 과포화됐거든요. 한 집 건너 치킨집이 들어섰어요. 가격 경쟁하느라 마진 다 깎이고요. 배달앱 수수료까지 뜯기고요. 결국 팔아도 안 남는 구조가 됐습니다. 2020년대 중반에는 탕후루가 있었어요.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탕후루 전문점이 우후죽순 생겼거든요. 매장 수가 1년 만에 1200개를 넘었어요. 그런데 2025년 되니까요. 줄폐업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빨리 늘어났다가 너무 빨리 죽은 거예요. 마라탕도 마찬가지예요. 한철 장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행 따라 창업했다가 유행 지나면 문 닫네 토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카페가 지금 딱 이 경로를 가고 있어요. 2010년대에는 카페가 성장 산업이었어요. 커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시장이 커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성장이 멈췄어요. 시장은 포화됐는데 신규 창업자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누가 손해를 볼까요?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요. 퇴직금 들고 늦게 뛰어든 5060 세대가 손해를 봅니다. 해외 사례도 볼게요.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었어요. 일본도 2000년대에 스타벅스 같은 카페 문화가 퍼지면서 개인 카페가 엄청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폐업률이 치솟았고 특히 고령 창업자들의 노후 파산이 사회 문제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의 20년 전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카페 창업 절대 하지 말라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체크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카페 창업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 퇴직금이 전부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카페 창업은 도박입니다. 67%가 3년 안에 망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확률 게임이에요. 3분의 2가 실패하는 게임에 노후자금 전부를 걸면 안 됩니다. 창업자금이 전체 자산의 30% 이내일 때만 고려해보세요. 나머지 70%는 실패해도 노후를 버틸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오토 운영이라는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오토 운영이 가능한 카페는 거의 없어요. 특히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는요. 사장님이 직접 매장에 나와서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야 겨우 수익이 납니다.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는 60세가 넘어서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할 체력이 있는가? 진상 고객 응대할 멘탈이 있는가? 새벽에 알바가 펑크 내면 대신 나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오면 재고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 상권 분석을 직접 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상권 분석해 준다고요? 본사는 점포 열면 이익이에요. 좋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직접 발로 뛰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경 500m 내에 경쟁 카페가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5개 이상이면 이미 포화입니다. 그 카페들이 점심시간에 얼마나 바쁜지 직접 가서 보세요. 한산하면 그 상권은 이미 죽은 겁니다. 네 번째 체크포인트. 손익분기점을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고정비를 다 더해보세요. 임대료, 관리비, 대출이자, 원두 등 재료비, 인건비. 이게 월 얼마인지. 그러고 나서 커피 한 잔당 순이익을 계산해보세요.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팔아서 순이익이 500원이라고 쳐봐요. 고정비가 월 500만 원이면 하루에 커피 몇 잔을 팔아야 할까요? 333잔입니다. 영업일 30일로 나누면 하루 333잔이에요. 하루에 커피 333잔 팔 자신 있으세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13시간 영업한다 치면 시간당 25잔이에요. 피크타임 빼면 거의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다섯 번째 체크포인트. 출구 전략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창업할 때 폐업을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고요? 아닙니다. 67%가 망하는 시장에서 출구 전략 없이 들어가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망하면 권리금 받고 나올 수 있을까요? 요즘 카페 권리금 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다음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은요? 수천만 원 들어갑니다. 태업하는데도 돈이 들어요. 이 비용까지 계산해 두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퇴직금이 유일한 자산인 경우 절대 하지 마세요. 둘째, 카페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최소 6개월은 다른 카페에서 알바라도 해보고 결정하세요. 셋째,
빚을 내서 창업하는 경우. 지금 금리가 4%예요. 이자 부담이 살인적입니다. 넷째, 배우자나 가족의 반대가 있는 경우. 가족 관계까지 무너집니다. 다섯째, 막연히 잘 될 거라는 생각만 있는 경우. 숫자로 계산해서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카페가 치킨집을 제치고 프랜차이즈 폐업률 1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폭탄이 동시에 터졌기 때문이에요. 첫째, 비용 폭탄. 최저임금 1,320원. 원두 가격 47년 만에 최고치. 둘째, 금융 폭탄. 저금리 만기 도래. 금리 2배 상승. 셋째, 공급 폭탄. 시장 과포화. 제로섬 게임. 이 구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5060 세대입니다. 폼나는 사장님이라는 환상에 속아서, 오토 운영이 된다는 말에 속아서 퇴직금을 털어 넣었다가 67%가 3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카페 창업은 물통에 물 붓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물통은 구멍이 너무 커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바닥에 남는 게 없어요. 이 구조를 모르고 뛰어들면 퇴직금이 증발합니다. 퇴직금은 30년 넘게 일해서 모은 마지막 자산입니다. 이걸 67%가 실패하는 도박에 걸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폼나는 사장님이 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진짜 폼나는 노후는 뭘까요? 빚 없이 건강하게 마음 편히 사는 거 아닐까요? 67%가 실패하는 전쟁터에 뛰어드는 게 폼나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카페 창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 카페 창업했다가 어려움을 겪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성공하신 분이 계신가요?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소중한 퇴직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퇴직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꿈꾸는 창업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카페입니다. 기름 냄새 나는 치킨집보다 향긋한 커피향 맡으며 우아하게 손님 맞이하는 게 훨씬 폼나 보이니까요. 실제로 서울 어느 동네 골목을 한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반경 500m 안에 메가커피, 컴포즈, 백다방, 더벤티가 다 있습니다. 어떤 블록은 카페만 5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2026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영업의 무덤이라 불리던 치킨집을 제치고 카페가 프랜차이즈 폐업률 1위에 올랐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상한 게 있어요. 분명 지난달까지 영업하던 카페 자리에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 옆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자리에 또 새 카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간판만 바뀌고 주인만 바뀌고 퇴직금만 증발하는 회전문이 2026년에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50대 이상이 카페를 차리면 3년 안에 67%가 문을 닫습니다. 10명 중 7명이 퇴직금을 날리는 거예요. 폼나는 사장님을 꿈꿨는데 왜 치킨집보다 더 위험한 사업이 되어버린 걸까요? 대한민국 커피 공화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26년 카페 시장에 동시에 터진 3개의 폭탄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왜 유독 5060 세대의 퇴직금이 카페로 빨려 들어가서 증발하는지 그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지금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카페 창업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2026년 대한민국 카페 시장의 현실부터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을 상징하던 단어가 있었죠. 바로 커피 공화국입니다. 한 집 건너 카페. 이게 우리나라 거리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식이 2026년 들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과포화된 시장과 비용 구조의 붕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딱 짚어드릴게요. 2026년이 왜 특별하냐면요. 프랜차이즈 폐업률 1위가 치킨집에서 카페로 완전히 역전된 원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생각해보세요. 자영업의 무덤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셨어요? 치킨집이었잖아요. 치킨집 차리면 망한다. 이게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6년 카페가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치킨집보다 카페 창업이 더 위험해진 세상이 온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 가지가 동시에 터졌기 때문입니다. 비용, 금융, 공급. 이 세 가지 측면의 악재가 한꺼번에 폭발한 겁니다. 경제용어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죠. 완벽한 폭풍이 몰아친 겁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카페 운영을 물통에 물 채우는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매출이 물이에요. 커피 팔아서 번 돈이 물통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물통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임대료 구멍, 인건비 구멍, 원두값 구멍, 대출이자 구멍. 이렇게 4개의 구멍이 있어요. 2020년에는요. 이 구멍들이 작았습니다. 물을 부으면 좀 새긴 하지만 그래도 물통에 물이 찼어요. 한 달 일하면 뭐가 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6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누군가 전동 드릴을 들고 와서 이 구멍들을 엄청나게 크게 뚫어버린 겁니다. 최저임금이라는 드릴, 원두 가격이라는 드릴, 대출금리라는 드릴이 구멍을 왕창 넓혀버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물을 아무리 부어도 바닥에 남는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매출은 있는데 순수익이 0원인 거예요. 아니, 마이너스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가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 구멍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커졌길래 물이 하나도 안 남는 건지 숫자로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볼 숫자는 최저임금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320원입니다. 드디어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1만원 벽이 깨졌어요. 이게 그냥 시급이 오른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주유수두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유수두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12,000원을 훌쩍 넘깁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최저 월급이 215만 6,880원입니다. 약 216만 원이에요. 알바생 한 명 풀타임으로 쓰면 최소 216만 원이 나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커피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같은 데서 아메리카노 한 잔에 얼마예요? 1,500원에서 2,000원 사이죠? 알바생 시급이 주유수당 포함해서 12,000원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알바생 한 명이 1시간 일한 급여를 감당하려면 커피를 최소 몇 잔 팔아야 할까요? 7잔에서 8잔입니다. 7잔에서 8잔이요. 1시간에 커피 7잔을 팔아야 겨우 그 시간 알바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임대료도 아니고 원두값도 아니고 순수익도 아니고 오로지 알바비 하나 주려면 시간당 7잔을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오전 10시에 손님이 7명이 올까요? 점심시간 지나고 오후 3시에 손님 7명이 꾸준히 올까요? 피크타임 빼면 힘듭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점주가 직접 하루 12시간 이상 매장에 서야 해요. 알바를 못 쓰니까, 알바 쓰면 적자니까 사장님이 직접 다 해야 그나마 뭐가 남습니다. 이걸 워킹 푸어라고 해요. 일하는 빈곤층, 사장님인데 최저임금도 못 버는 사장님이 양산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숫자 볼게요. 원두 가격입니다. 2024년 말부터 커피 원두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올랐냐면요.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7년이요. 거의 반세기 만에 가장 비싼 원두값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브라질이랑 베트남이 커피 원두 주산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상기후가 닥쳤어요. 라니냐 현상 같은 거요. 가뭄이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커피나무들이 제대로 못 자란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로부스타 원두예요.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블렌딩용으로 많이 쓰는 원두거든요. 이 로부스타 가격이 폭등하니까 저가 커피 브랜드들의 마진율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겨요. 원가가 올랐으니까 가격을 올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가 커피잖아요. 1,500원짜리 커피를 2,500원으로 올리면 손님이 올까요? 안 옵니다.
그럼 편의점 가죠. 편의점 커피가 1,000원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브랜드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가격은 안 올리고 원두 품질을 낮췄어요. 저급 원두 비율을 높인 거죠. 그런데 요즘 한국 소비자들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워요. 바로 알아챕니다. 맛이 없어졌다고요? 맛은 없는데 가격은 그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님이 떠납니다. 편의점 커피로, 캡슐 커피로 수요가 이동해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비용의 습격이었습니다. 인건비와 원두값이라는 두 개의 드릴이 물통 구멍을 엄청나게 넓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볼 건 금융의 배신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치명적이에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이요. 그때 자영업자들 다 죽게 생겼잖아요. 손님이 안 오니까. 그래서 정부가 뭘 했냐면요. 저금리 대출을 왕창 풀었어요. 금리 1%대, 2%대 정책 자금을 엄청나게 뿌린 겁니다. 거기다가 만기 연장도 해줬어요. 원래 갚아야 한 시점이 됐는데 못 갚겠으면 연장해 준 거예요. 일종의 생명 연장 장치였던 거죠. 그런데요, 이 생명 연장 장치가 2025년 9월에 끝났습니다. 만기 연장 조치가 종료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동안 미뤄뒀던 빚을 이제 진짜로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리도 바뀌었어요. 코로나 때 1%대, 2%대였던 정책자금 금리가 이제 시중은행 금리로 현실화됐거든요. 2026년 기준으로 3.77%에서 4.02% 수준입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1억 원을 대출받은 전주가 있다고 해봅시다. 코로나 때 금리 2%였으면 연간 이자가 200만 원이에요. 월로 치면 약 17만 원 정도. 그런데 금리가 4%가 되면요, 연간 이자가 400만 원입니다. 월 33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이 2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가 다중채무자입니다. 다중채무자가 뭐냐면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이 비중이 전체 자영업 대출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절반 이상이 여러 군데서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A은행 빚 갚으려고 B은행에서 빌리고, B은행 빚 갚으려고 C캐피탈에서 빌리고, 이렇게 버텨왔던 거예요. 그런데 2026년 모든 곳의 금리가 다 올랐잖아요. 더 이상 돌려막기가 안 됩니다. 빚으로 연명하던 카페들이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되는 시기가 2026년인 겁니다. 이런 카페들을 좀비 카페라고 불러요. 이미 죽었는데 빚으로 겨우 숨만 붙어 있던 가게들, 이 좀비들이 2026년에 대거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공급의 재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서울 어느 골목을 가도 반경 500m에 카페가 5개씩 있다고요? 이게 과포화예요. 한국 커피 시장 규모가 2025년 기준으로 약 17조 원입니다. 엄청 큰 시장이죠. 그런데 문제는 매장 수가 인구 대비 기형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서울 주요 상권 반경 1km 내에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같은 저가 브랜드가 8개 이상 난립하는 게 이제 일상이에요. 같은 브랜드끼리도 경쟁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제로섬 게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피자 한 판이 있어요. 이걸 5명이 나눠 먹으면 한 사람당 2조각씩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먹는 사람이 10명으로 늘어났어요. 피자는 그대로 한 판인데. 그러면 한 사람당 한 조각밖에 못 먹잖아요. 카페 시장이 딱 이 상황입니다. 커피 마시는 사람 수는 크게 안 늘었는데 카페 수만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결국 서로의 매출을 뺏어 먹는 구조가 된 겁니다. 옆가게가 망해야 내가 사는 세상. 이게 2026년 카페 시장의 현실입니다. 숫자로 볼게요. 가맹점의 평당 매출이 2020년에 1,499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에 1,522만 원입니다. 4년 동안 겨우 23만 원 올랐어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매출은 제자리인데 비용은 다 올랐으니까 수익은 줄어든 거예요. 거기다가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지방도시 카페들은 손님 자체가 없어요. 과당 경쟁 이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도권은 과당 경쟁으로 죽고 지방은 인구 소멸로 죽는 쌍끌이 위기가
2026년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2026년 카페 시장에 동시에 터진 3개의 폭탄. 첫 번째, 비용 폭탄. 최저임금 1,320원. 원두 가격 47년 만에 최고치. 두 번째, 금융 폭탄. 저금리 만기 도래. 금리 2배 상승. 다중채무의 늪. 세 번째, 공급 폭탄. 과포화된 시장. 제로섬 게임. 인구 감소. 이 3개가 동시에 터지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팔아도 남지 않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물통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데 왜 사람들은 계속 카페를 차릴까요? 특히 왜 5060 세대의 퇴직금이 유독 카페로 빨려 들어갈까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카페 창업의 함정이 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심리적인 겁니다. 폼나는 사장님의 함정이라고 부를게요. 퇴직하신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30년 넘게 회사 다녔어요. 이제 뭔가 해야 하는데 치킨집? 기름 튀기고 배달하고 육체적으로 너무 고돼요. 고깃집? 연기 마시고 늦게까지 일해야 하고요. 그런데 카페는요. 향긋한 커피향을 맡으며 세련된 인테리어 속에서 우아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퇴직 후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이런 환상이 있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이 심리를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뭐라고 홍보하냐면요. 오토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요. 오토 운영이 뭐냐면 사장님이 안 나와도 알바생들만으로 가게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 달에 며칠만 가서 정산하면 된다고요. 근데 현실이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알바생 시급 주려면 시간당 커피 7잔을 팔아야 한다고요. 오토 운영이요? 불가능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하루 12시간씩 서야 겨우 뭐가 남아요. 그러면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루 종일 서서 설거지하고 진상 고객 응대하고 알바생이 갑자기 안 나오면 대신 뛰어야 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폼나는 사장님을 꿈꿨는데 실제로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된 거예요. 이 괴리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5060 창업자들의 우울증과 조기 폐업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구조적인 겁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 모델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돈을 어디서 벌까요? 로열티? 물론 로열티도 받아요. 매출의 몇 %를 받죠? 그런데 진짜 큰 돈은 다른 데서 벌어요. 바로 가맹 개설 수익입니다. 가맹 개설 수익이 뭐냐면요. 새로 가게 열 때 들어가는 돈이에요. 가맹비, 인테리어비, 교육비, 장비비, 이게 합치면 억 단위가 됩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새 점포 하나 열 때마다 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서운 논리가 나옵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기존 점주가 잘 되든 망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망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점주를 유치하면 되거든요. 새 점주한테 또 가맹비 받고 인테리어비 받고 장비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자영업자 돌려막기라고 부를 수 있어요. 폭탄 돌리기 게임이랑 똑같습니다. 폭탄 돌리기 게임 아시죠? 음악이 흐르는 동안 폭탄을 옆 사람한테 넘겨요. 음악이 멈출 때 폭탄 들고 있는 사람이 걸리는 거잖아요. 카페 창업 시장이 딱 이겁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주, 그리고 창업자가 둘러앉아 있어요. 음악이 흐르는 동안, 그러니까 경기가 괜찮을 때는 서로 웃으면서 폭탄을 넘겨요. 그런데 2026년 음악이 멈췄어요. 고금리, 고비용, 경기 침체,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 폭탄은 누구 손에서 터졌을까요?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퇴직금 들고 창업한 은퇴자 손에서 터진 겁니다. 본사는 이미 가맹비 챙겼고요. 건물주는 보증금 받아놨고요. 데이터를 확인해 볼게요. 50대 이상 창업자의 3년 내 폐업률이 67%입니다. 30대 이하는 34%예요. 정확히 2배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30대는 트렌드에 민감하고 디지털 마케팅도 할 줄 알고 체력도 있어요. 그런데 5060 세대는요. 트렌드에 둔하고 인스타그램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죠. 거기다가 30대는 실패해도 다시 취업하거나 다른 거 하면 돼요. 그런데 5060 세대는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퇴직금이 전부인데 이걸 다 날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무인 카페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인건비 부담 때문에 무인 카페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루 30분만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홍보하잖아요. 현실은요, 기계 고장나면 누가 고쳐요? 매장 더러워지면 누가 청소해요? 새벽에 노숙자가 들어오거나 청소년들이 아지트로 쓰면 어떡해요? 관리 이슈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편의점들이 고성능 커피 머신을 도입했거든요. 1,000원대 초반에 꽤 괜찮은 커피를 뽑아요. 어설픈 무인 카페 커피랑 편의점 커피 중에 뭘 선택하겠어요? 무인 카페가 설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대형 프랜차이즈는 괜찮지 않을까?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같은 데는 잘 되잖아. 맞아요. 본사는 잘 됩니다. 데이터를 볼게요. 컴포즈 커피포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2023년 기준 41%예요. 영업이익률 41%가 얼마나 높은 건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10% 중반대거든요. 본사는 엄청나게 잘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맹점주는요? 연 매출 3억 원대라고 해봐요. 거기서 임대료 빼고, 인건비 빼고, 원두값 빼고, 로열티 빼고, 대출이자 빼면요, 남는 게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부의 이전이에요. 어디서 어디로 이전되고 있냐면요, 은퇴자의 퇴직금이 프랜차이즈 본사로 이전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5060 세대가 퇴직금을 들고 카페 창업에 뛰어듭니다. 첫째, 폼나는 사장님이라는 환상 때문에. 둘째, 오토 운영이 가능하다는 홍보에 속아서. 셋째, 본사의 가맹개설 수익 모델 속에서. 결과적으로 퇴직금은 가맹비, 인테리어비로 빠져나가고요.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요. 결국 폐업하면서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 또 새로운 은퇴자가 들어오고요. 이 회전문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처음 있는 일일까요? 역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뭐가 유행이었냐면요, 치킨집이었습니다. 퇴직하면 치킨집 차린다, 이게 공식이었어요. 결과가 어땠죠? 자영업의 무덤이라는 오명이 붙었죠. 치킨집이 왜 망했을까요? 똑같아요. 과포화됐거든요. 한 집 건너 치킨집이 들어섰어요. 가격 경쟁하느라 마진 다 깎이고요. 배달앱 수수료까지 뜯기고요. 결국 팔아도 안 남는 구조가 됐습니다. 2020년대 중반에는 탕후루가 있었어요.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탕후루 전문점이 우후죽순 생겼거든요. 매장 수가 1년 만에 1200개를 넘었어요. 그런데 2025년 되니까요, 줄 폐업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빨리 늘어났다가 너무 빨리 죽은 거예요. 마라탕도 마찬가지예요. 한철 장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행 따라 창업했다가 유행 지나면 문 닫네 토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카페가 지금 딱 이 경로를 가고 있어요. 2010년대에는 카페가 성장 산업이었어요. 커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시장이 커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성장이 멈췄어요. 시장은 포화됐는데 신규 창업자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누가 손해를 볼까요?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요. 퇴직금 들고 늦게 뛰어든 5060 세대가 손해를 봅니다. 해외 사례도 볼게요.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었어요. 일본도 2000년대에 스타벅스 같은 카페 문화가 퍼지면서 개인 카페가 엄청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폐업률이 치솟았고 특히 고령 창업자들의 노후 파산이 사회 문제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의 20년 전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카페 창업 절대 하지 말라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체크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카페 창업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 퇴직금이 전부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카페 창업은 도박입니다. 67%가 3년 안에 망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확률 게임이에요. 3분의 2가 실패하는 게임에 노후자금 전부를 걸면 안 됩니다. 창업자금이 전체 자산의 30% 이내일 때만 고려해보세요. 나머지 70%는 실패해도 노후를 버틸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오토 운영이라는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오토 운영이 가능한 카페는 거의 없어요. 특히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는요, 사장님이 직접 매장에 나와서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야 겨우 수익이 납니다.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는 60세가 넘어서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할 체력이 있는가? 진상 고객 응대할 멘탈이 있는가? 새벽에 알바가 펑크 내면 대신 나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오면 재고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 상권 분석을 직접 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상권 분석해 준다고요? 본사는 점포 열면 이익이에요. 좋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직접 발로 뛰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경 500m 내에 경쟁 카페가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5개 이상이면 이미 포화입니다. 그 카페들이 점심시간에 얼마나 바쁜지 직접 가서 보세요. 한산하면 그 상권은 이미 죽은 겁니다. 네 번째 체크포인트. 손익분기점을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고정비를 다 더해보세요. 임대료, 관리비, 대출이자, 원두 등 재료비, 인건비. 이게 월 얼마인지. 그러고 나서 커피 한 잔당 순이익을 계산해보세요.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팔아서 순이익이 500원이라고 쳐봐요. 고정비가 월 500만 원이면 하루에 커피 몇 잔을 팔아야 할까요? 333잔입니다. 영업일 30일로 나누면 하루 333잔이에요. 하루에 커피 333잔 팔 자신 있으세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13시간 영업한다 치면 시간당 25잔이에요. 피크타임 빼면 거의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5번째 체크포인트. 출구 전략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창업할 때 폐업을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고요? 아닙니다. 67%가 망하는 시장에서 출구 전략 없이 들어가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망하면 권리금 받고 나올 수 있을까요? 요즘 카페 권리금 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다음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은요? 수천만 원 들어갑니다. 태업하는데도 돈이 들어요. 이 비용까지 계산해 두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퇴직금이 유일한 자산인 경우 절대 하지 마세요. 둘째, 카페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최소 6개월은 다른 카페에서 알바라도 해보고 결정하세요. 셋째, 빚을 내서 창업하는 경우 지금 금리가 4%예요. 이자 부담이 살인적입니다. 넷째, 배우자나 가족의 반대가 있는 경우 가족 관계까지 무너집니다. 다섯째, 막연히 잘 될 거라는 생각만 있는 경우 숫자로 계산해서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카페가 치킨집을 제치고 프랜차이즈 폐업률 1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폭탄이 동시에 터졌기 때문이에요. 첫째, 비용 폭탄. 최저임금 1,320원. 원두 가격 47년 만에 최고치. 둘째, 금융 폭탄. 저금리 만기 도래. 금리 2배 상승. 셋째, 공급 폭탄. 시장 과포화. 제로섬 게임. 이 구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5060 세대입니다. 폼나는 사장님이라는 환상에 속아서 오토 운영이 된다는 말에 속아서 퇴직금을 털어 넣었다가 67%가 3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카페 창업은 물통에 물 붓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물통은 구멍이 너무 커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바닥에 남는 게 없어요. 이 구조를 모르고 뛰어들면 퇴직금이 증발합니다. 퇴직금은 30년 넘게 일해서 모은 마지막 자산입니다. 이걸 67%가 실패하는 도박에 걸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폼나는 사장님이 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진짜 폼나는 노후는 뭘까요? 빚 없이 건강하게 마음 편히 사는 거 아닐까요? 67%가 실패하는 전쟁터에 뛰어드는 게 폼나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카페 창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 카페 창업했다가 어려움을 겪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성공하신 분이 계신가요?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소중한 퇴직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